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에서는 2210선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구체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면서 투심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저녁에 10시, 11시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보고 한번 이제 그것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느라. 저도 어제 이제 11시 반, 12시까지 나스닥 증시를 보고 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됐다. 내일 우리나라 시장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잤어요. 굉장히 강한 출발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종가를 봤더니 또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왔더라고요. 네.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성장주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물량이 좀 나왔었던 상황.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프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지수가 0.7%, 0.8%까지 더 밀려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도 그럼 또 한 번 또 하루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이제 수급이 탄탄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요일적인 부분까지 또 감안하고 봤을 때 저는 이 정도면 잘 선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지수가 버텨주다 보니까 중간중간 테마별로 혹은 섹터별로 혹은 기업별로 이 개별주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지금 찾아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오늘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래도 비교적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종금 금융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대장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에 외국인은 SK하이닉스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카카오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신사인 LG유플렉스 오늘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 상신 EDP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이 만났습니다. 콘텐츠 주에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두 종목인데요.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 일단 우영우 열풍으로 시작이 됐고 수리남도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넷플릭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이제 결과치가 나오면서 하루 딱 하루 컨텐츠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반도체 IT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관심이 좀 몰리면서 이틀 정도는 지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컨텐츠. 그러나 향후의 실적이라든지 올해보다는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컨텐츠 관련주들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컨텐츠 관련주들은 사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과는 거리가 먼 본업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제외해놓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그래도 확실한 이 실적의 기대치를 좀 높여주는 섹터가 이러한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OTT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OTT 플랫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혹은 여기에 없는 뉴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그 기업들의 실적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고민하실 것 같고 특히나 신규 매수보다는
한때 이제 잘 나갔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리 중앙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아주셨습니다. 3분기에도 또 엄청난 라인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큐로 홀딩스와 함께 152억 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하기 전에 또 콘텐츠리 중앙 얘기도 하자면 일단 또 수리남이 시즌2가 제작된다고 했는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는 다른 콘텐츠주보다 조금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지금 그래도 가장 탄력성이 높을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인 전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제작하는 작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수년 전에 비해서 정말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만큼 이제는 OTT 플랫폼 관련 컨텐츠에 믿고 맡기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연히 OTT 플랫폼에서 상영하는 컨텐츠들의 퀄리티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저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이제 가입자 수가 많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의 이제 가입자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OTT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굳이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그 고객들이 다른 OTT 플랫폼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의 컨텐츠를 납품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많이 소외받았습니다. 많이 소외받았어요. 좋다라고는 했지만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는 부분, 그 부분들이 지금 이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반도체, IT, 전기전자가 투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컨텐츠 쪽으로 만약 몰리게 되었을 때 JYP라든지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러한 엔터 쪽보다는 컨텐츠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에서 관심 있게 본다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길게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저는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면서 손절은 최대한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손절은 최대한 짧게 전 저점 부근인 6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 대신에 좀 길게 봤을 때 목표가는 9만 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콘텐츠 주들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상신 EDP와 대보 마그네틱 2차 전지 장비주인데 2차 전지 소부장주들 이제 코스닥 시총상위의 자리를 탄탄히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이죠. 에코프로 BM이 또 이제 당당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장 초반에 흔들릴 수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두 기업이 오늘 잡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장 중후반부 현재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올라오는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오늘 장 초반 딱 30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 삼성 SDI가 없었다면 만약 에코프로 BM이 안 올랐다면 정말 아찔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우리나라 지수였는데요. 일단 두 기업이 합작해서 대규모 이제 양극재 공장을 만들었고 그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신 EDP, 대보 마그네틱과 같은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몰렸어요. 전기차 배터리 쪽은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렸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이제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어느 기업이 좀 먼저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종목들이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다가 오늘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상신 EDP, 대보 마그네틱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상신 EDP를 꼽아주셨습니다. 상신 EDP를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SDI 이야기도 그렇죠. 같이 해야겠죠. 네, 일단은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각각의 고객사에 따른 특성에 맞게 움직이는 혹은 올라가는 시간 차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삼성 SDI가 가장 강해요. 그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삼성 SDI가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신 EDP가 다른 소부장주 안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탄력도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상신 EDP가 고객사 배터리 양산 확대로 매출의 성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 공장 이미 증설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증설하면 좀 늦죠. 근데 이미 증설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캐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신 EDP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상신 EDP에도 수혜 기대감이 가득 그렇죠.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신 EDP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상신 EDP 오늘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를까? 혹은 여기서 더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러한 위치에서 애매한 흐름이 좀 보였는데 오늘 삼성 SDI 호재성 뉴스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나 최근 들어봤을 때 수개월 내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붙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추세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분에서 손절가 14,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목표가 2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상신 EDP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만큼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또 픽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진에어를 살펴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가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또 고려하신 분들 혹은 내가 못 샀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럼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까?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악재로 인한 뭐 정확하게 공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투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시드린 손절가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현재 구간에서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손절을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손절을 하셔야 다음이라는 게 있어요. 손절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고민하셔서 공감이 가신다면 저는 100%다 매도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꼭 손절을 하셔서 좀 종목 순환매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픽 종목을 원익 IPS를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또 소부장주들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원익 IPS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진에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AS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좀 뽑아왔는데 일단 원익 IPS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상반기에 이 제품이 납품되지 못했던 것이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반기에 잡혀야 할 매출이 지금 하반기로 몰리게 되었을 경우 3, 4분기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인데 그 부담감을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장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시 후에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주가의 위치가 낮은 것이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좋은 퍼포먼스, 좋은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경우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받았었기에 그 반등력도 저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그렇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네. 가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이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도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위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35,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길게 가져가 보자.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노리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원익 IPS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관점으로 3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